안녕하세요. 오타이맨입니다. 3월 26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 지금 시그널 채팅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후티 반군 공격 계획을 국가정보기관과 국방부 장관이 한 그룹 채팅 룸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잘못 초청된 어틀랜틱 잡지의 편집국장인 제프리 골드버그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를 이 그룹 채팅에 초대하였는지는 아직까지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 청문회까지 열려서 DNI 국장인 툴시 게바르드와 CIA 국장인 존 래트클리프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회 청문회에서 군사적인 작전에 기밀이 없는 일반적인 사항만 토론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어틀랜틱 잡지 기자는 계속적으로 후속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인 작전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당분간은 이 사건으로 워싱턴 정가가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에 의하면 이 사건은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기자가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임박으로 걸지 않고 백악관에 연락도 없이 그냥 발설하였다는 자체가 잡지의 흥행만 생각하였다는 상업주의에 일관된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백악관에서는 군사적인 기밀 정보가 없었다곤 하나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채팅 사이트는 약 10년 전부터 벌써 미국 관료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보안이 좋았고 두 번째는 익명을 보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익명이 요번에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어틀랜틱 잡지의 편집장을 익명을 사용하니 누군지 모르고 같이 인바이트를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사이트가 아니면 즉시 나가야 되나, 자기는 여기에서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앉아서 국가 기밀사항을 알았다고 잡지에다 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파만파로 번져서 민주당에서는 CIA 국장과 DNI 국장 사임하여야 한다고까지 강경카드를 꺼내고 있으며 공화당 측에서는 별다른 군사적인 작전 지시나 군사 기밀이 없으므로 별다른 징계가 없이 넘어가야 된다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서로가 공방전을 펼쳐지는 가운데 이 어틀랜틱 기사에 의하여 불거진 시그널 스캔들은 점점 커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벌써 여기에 대한 모든 사실을 다 조사 끝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아직 발표는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이 살짝 두렵기까지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하원 신예인 제스민 크로켓이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초선이 되고 요번에 재선이 성공한 제스민 크로켓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매장과 또는 일론 머스크의 주가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는 선동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극자 중의 극자의 신예 민주당 의원입니다. 댈러스를 중심으로 하원을 역임하고 있는 그녀는 3월 29일을 자기 생일인 날에 D-Day로 잡아 전국에는 500개 테슬라 매장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해야 된다고 선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테슬라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테슬라를 동시에 중고시장에 다 내어놓으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차적으로 경고가 나갔습니다.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은 개인의 비즈니스를 상대로 이렇게 협박성으로 선동하는 것은 일종의 국내 테러에 해당하므로 조심하라는 논조로 팍스 TV와의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하원 의원은 논조를 다해 오늘 더블 다운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텍사스 주지사인 그렉 에버스를 핫휠이라고 불러버린 것입니다. 주지의 사실은 그렉 에버스 주지사님이 바로 휠체어를 타고 거동을 하시는 장애자입니다. 이 장애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전국적으로 이 하원 의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불을 끄게 수습에 나선 이 하원 의원은 핫휠은 텍사스에서 불법 이주자들을 옮길 때 사용했던 버스의 닉네임이라고까지 변명을 하나 먹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딱 잘라 이 의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류 정치인이며 IQ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류는 바로 남의 극좌적인 성향에 편성하여 자기의 이슈를 나타내는 것이나 또한 두 번째는 장애자에 대해 이렇게 비하적인 발언을 한 것은 전국적으로 큰 여파를 몰고 온다는 것을 상상 못한 그녀의 지능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이 보안 강화를 위하여 320억 달러의 위즈라는 크라우드 업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크라우드 보안 업체 위즈는 바로 신생업체로서 작년에 230억 달러 정도의 구글과 1차 협상이 있었으나 결렬이 되었고 이번에는 더욱더 단가가 뛰어 32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2026년도에 연방정부 승인까지 끝나게 되면 미국에는 더욱더 강화된 보안 시스템의 클라우드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AI다 또는 챗GPT 등의 추격을 받고 있는 구글로서는 아무런 대체 방안이 없다가 특히 작년 연말에는 미 전국적으로 모든 인터넷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여 다운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에 보안 강화가 가장 주력이었는데 이 위즈는 이스라엘의 설립한 스타트업 업체로서 약 320억 달러의 역대 최고 수준의 인수 합병이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장이 되고 있지 않으나 사이버 보안에 주력하고 있는 많은 컴퓨터 회사들의 경쟁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한 외국인 적대법 적용이 DC 순회 항소법원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주시민 핸더슨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제시한 범죄자들이 침략자라는 것이 군사적으로 아직까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아서버 판사의 외국인 범죄자들을 태운 비행기를 회항하라고 한 1심 판결에 판사 측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법률학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결국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 국가기밀과 군사적인 작전에 대하여까지 손을 대고 있는 도가 지나친 행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DC 연방항소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는 텍사스에서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것은 텍사스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아버지 부시가 임명한 주신과 또한 한 명의 부시민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가 보아서버그의 손을 들어주어 회항 명령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명이 된 것입니다. 최종 판결은 물론 대법원에서 일어나게 돼 있지만 항소법원에서의 이러한 판결로 인하여 지금 미국에서는 사법부가 너무 정치적으로 경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누가 임명하였던 간에 양심과 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될 판사들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판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판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미국의 해방의 날로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4월 1일부터 시행될 관세 행정 중에 특별히 미국 자동차 보호법을 발동하여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행정명령이 4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간에 미국의 많은 자동차 관련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해방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둑에서도 아생연우 살타라고 하듯이 일단 내가 살고 남을 돕든가 뭘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자기들의 뒷주머니 푼돈을 챙기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돈을 해외에다가 베네핏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나하나 잡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 부에 가장 많은 해외 유출을 일으켰던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매긴다고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